노인과 바다. 어니스트 해밍웨이. 126쪽부터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바람은 어찌되었던 우리의 친구야. 노인은 생각했다. 그러고는 덧붙였다. 항상은 아니지만 말이야. 우리의 친구도 있고 적도 있는 저 드넓은 바다도 그렇지. 그리고 침대도. 노인은 생각했다. 그래, 침대는 내 친구야. 그저 침대면 돼. 그는 생각했다. 침대에 눕는다면 참 좋을 거야. 침대는 바로 내가 패배했을 때 편하게 누울 수 있는 곳이지. 그는 생각했다. 침대가 얼마나 편한 곳인지 난 여태 알지 못했어. 그런데 널 패배시킨 것은 누구지? 노인은 생각했다. 아무도 아니야.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난 그저 너무 멀리 나갔을 뿐이야. 노인이 조그만 항구로 들어왔을 때 테라스의 불빛은 꺼져 있었다. 사람들이 모두 잠자리에 들었다는 것을 노인은 알고 있었다. 바람은 그동안 점점 더 강해져서 이제는 거세게 불었다. 그렇지만 항구 안은 바람이 잠잠했다. 노인은 바위 위 아래쪽에 조그만 자갈밭을 향해 배를 몰았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므로 노를 저어 배를 최대한 위로 바짝 갖다 댔다. 그런 다음 배에서 내려 바위에다 배를 붙들어 맸다. 노인은 돛대를 빼고 돛을 감아 묶었다. 그런 다음 어깨에 메고 기슭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때에야 비로소 그는 자신이 뼛속 깊이 얼마나 녹초가 되었는지 실감했다. 그는 잠시 발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물에 반사된 가로등 빛을 통해 물고기의 커다란 꼬리가 배의 고물 위로 높이 솟아있는 게 보였다. 그리고 허옇게 드러난 기다란 등뼈와 주둥이가 뾰족 튀어나온 시커멓고 커다란 머리가 보였고 그 사이로 뼈만 남은 텅 빈 잔해가 그대로 드러나 보였다. 노인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 기슭 꼭대기에 이르러 그는 넘어졌다. 돛대를 어깨에 걸쳐놓은 채 그는 얼마 동안 누워 있었다. 다시 일어나려고 해봤지만 너무 힘들었다. 돛대를 어깨에 걸친 채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길을 바라보았다. 고양이 한 마리가 뭔가 일이 있는 듯 길 저편에서 바삐 지나가고 노인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러고는 길을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마침내 노인은 돛대를 땅에 내려놓고 일어섰다. 그리고 돛대를 다시 들어 올려 어깨에 메고 길을 따라 올라갔다. 오두막에 도착할 때까지 5번이나 주저앉아 쉬어야 했다. 오두막에 들어서자 노인은 돛대를 벽에 기대어 놓았다. 그는 어둠 속에서 물병을 찾아내 한 모금 마셨다. 그런 다음 침대에 누웠다. 담요를 끌어당겨 어깨를 덮고 등과 두 다리까지 덮었다. 그러고는 엎드려 얼굴을 신문지에 대고 양팔 밖으로 쭉 뻗어 내밀고 손바닥은 위로 향한 채 잠이 들었다. 아침에 소연이 오두막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노인은 여전히 자고 있었다. 바람이 너무 거세게 불어서 큰 유자막 어선들조차 바다로 나가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소녀는 늦게까지 잠을 자고 매일 아침 하던 대로 노인의 오두막을 찾아온 것이다. 소녀는 노인이 숨을 쉬고 있는지 확인했다. 그런 다음 노인의 두 손을 보고 울기 시작했다. 소녀는 아주 조용히 오두막을 나와 커피를 가지러 갔다. 길을 따라 내려가는 내내 소녀는 울었다. 어부 여러 명이 노인의 배 주위에 모여 배 옆에 묶인 것을 살펴보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은 바지를 걷어 올리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기다란 줄로 물고기 잔해의 길이를 재고 있었다. 소녀는 그곳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이미 가 보았던 것이다. 어부 한 사람이 소년 대신 배의 뒤처리를 해주고 있었다. 노인은 어떠시더냐? 어부들 중 한 사람이 소리쳤다. 주무세요. 소녀는 큰 소리로 대답했다. 어부들이 바라보고 있었지만 소녀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울었다. 아무도 가서 깨우지 마세요. 코에서 꼬리까지 5.5m나 돼 물고기 길이를 재던 어부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 정도는 될 거예요. 소녀는 말했다. 소녀는 테라스로 들어가서 커피 한 깡통을 주문했다. 뜨거운 걸로 우유와 설탕을 듬뿍 넣어주세요. 더 필요한 건 없니? 없어요. 이따가 할아버지 드실 만한 게 뭔지 알아올게요. 정말 엄청난 물고기더구나. 테라스 주인이 말했다. 그런 물고기는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어제 내가 잡은 2마리도 훌륭했지만 말이다. 제가 잡은 그까짓 것 지옥에나 가라고 하세요. 소녀는 이렇게 말하고 다시 울기 시작했다. 뭐 좀 마시지 않겠니? 주인은 물었다. 아니요, 소녀는 말했다. 사람들한테 산티아고 할아버지를 귀찮게 하지 말라고 말해주세요. 곧 돌아올게요. 내가 마음 아파하더라고 전해주렴. 네, 고마워요. 소녀는 말했다. 소녀는 뜨거운 커피가 담긴 깡통을 들고 노인의 오두막으로 가서 그가 잠에서 깰 때까지 옆에 앉아 기다렸다. 한 번쯤 노인은 깨려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소녀는 길 건너에 가서 뗄나무를 빌려다가 커피를 데웠다. 이윽고 노인이 잠에서 깨어났다. 일어나지 마세요. 소녀는 말했다. 이걸 좀 드세요. 그는 유리컵에 커피를 약간 따라주었다. 노인은 커피를 받아들고 마셨다. 난 놈들한테 졌단다, 마놀린. 노인은 말했다. 놈들한테 정말 지고 말았어. 그놈한테는 지지 않았잖아요. 잡아온 물고기한테는 말이에요. 그래, 그건 정말 그렇지. 내가 진 건 그 뒤야. 패트리고 아저씨가 배와 도구를 돌보고 있어요. 물고기 대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패트리고더러 잘게 토막내서 물고기 덫에나 쓰라고 해라. 창 같은 그 긴 주둥이는요? 그건 갖고 싶으면 내가 가져라. 가질래요. 소녀는 말했다. 이제 우린 다른 것들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해요. 사람들이 나를 찾았었니? 물론이죠. 해양경비대하고 비행기까지 동원됐어요. 바다는 아주 넓고 배는 작아서 찾기 힘들지. 노인은 말했다. 자기 자신과 바다만을 상대로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말상대가 있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노인은 새삼스러웠다. 내가 보고 싶었단다. 그가 말했다. 넌 얼마나 잡았니? 첫째 날에 1마리, 둘째 날에도 1마리, 그리고 셋째 날인 어제는 2마리를 잡았어요. 그래, 잘했구나. 이제 다시 저랑 함께 물고기를 잡아요. 아니다, 난 운이 없는 사람이야. 난 더 이상 운이 없어. 그놈의 운타령 좀 그만하세요. 소녀는 말했다. 운이라면 제가 가져올게요. 너희 집에서 어떻게 생각하겠니? 상관없어요. 전 어제 2마리를 잡았어요. 하지만 아직 배울 게 많아요. 그러니 이제부터 저랑 함께 나가요. 좋은 물고기 잡이용 창을 하나 마련해서 배에 늘 가지고 다녀야겠어. 창날은 낡은 포드 자동차에서 뜯은 스프링판으로 만들 수 있을 거야. 관아바 코아에 가서 갈아오면 될 테고. 날은 날카로워야 하는데 당금질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잘 부러질 수 있으니까. 내 칼은 부러지고 말았단다. 제가 다른 칼을 구해다 드릴게요. 스프링판도 갈아오고요. 그런데 이 거센 브리사는 며칠이나 계속 불까요? 아마 한 사흘은 갈 거다. 어쩌면 더 갈 수도 있고. 준비는 제가 다 해놓겠어요. 소녀는 말했다. 할아버지는 손이나 잘 낫도록 하세요. 아셨죠? 손을 낫게 하는 방법이야 잘 알고 있지. 그런데 밤중에 뭔가 이상한 걸 뱉어냈는데 가슴께 어딘가 부러진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것도 잘 낫도록 하세요. 소녀는 말했다. 그만 누우세요, 할아버지. 깨끗한 셔츠를 가져다 드릴게요. 잡수실 것도 좀 가져오고요. 내가 나가 있던 동안에 신문이 있으면 아무거나 좀 갖다 주렴. 노인은 말했다. 할아버지께 배울 게 많으니 어서 빨리 나으셔야 해요. 그래서 저한테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셔야 해요. 대체 얼마나 고생을 하신 거예요? 많이 고생했단다. 노인은 말했다. 잡수실 거랑 신문이랑 가지고 올게요. 소녀는 말했다. 푹 쉬세요, 할아버지. 약국에 들러 손에 바를 약도 구해올게요.
잊지 말고 페드리고한테 물고기 대가리를 가지라고 전해주렴. 네, 꼭 말할게요. 문 밖으로 나와 반질반질 다른 산호암 길을 따라 내려가는 소녀는 다시 또 울었다. 그날 오후 테레스에는 한 무리의 관광객이 모여들었다. 빈 맥주깡통과 죽은 창꼬치 고기들 사이로 바다를 내려다보던 한 여자가 거대한 꼬리를 달고 있는 아주 커다랗고 긴 하얀 등뼈를 발견했다. 그것은 물결을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며 떠 있었고 항구 어귀 저쪽에는 동풍이 거센 파도를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었다. 저게 뭔가요? 웨이터에게 물으며 여자는 이제 한낱 바다 쓰레기가 되어 물결에 쓸려 떠내려가기만 기다리는 그 거대한 물고기의 긴 등뼈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티비론입니다. 웨이터가 대답했다. 상어의 일종이죠. 웨이터는 일어난 일을 나름대로 설명해 주려고 했다. 상어가 저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생긴 꼬리를 가지고 있을 줄은 미처 몰랐어요. 나도 몰랐는걸. 그녀와 함께 온 남자가 말했다. 저 길 위쪽 오두막에서 노인은 다시 잠을 자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엎드려서 자고 있었고 소년이 옆에 앉아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노인은 사자꿈을 꾸고 있었다.